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손유동이요.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예, 2월 첫째 주 WKBL 루멘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로 전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님께서 WKBL도 아시아 쿼터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지션에 상관없이 다양한 선수들이 왔으면 좋겠고 지금 코트에 뛰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다른 아시아 리그에 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외국인 선수 제도 예.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쿼터 제도 네. 이게 이제 도입을 할까 말까 이제 논의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제한을 철폐를 한 상태에서 네. 지금 상태에서 나름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또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냐면 경기력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선수의 어떤 몸값이 뭐 높아진다기보다는 연봉 상한선은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부족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최상위권, 상위권과 하위권의 어떤 전력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도만 뭐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장단이 있으니까 그걸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약간 여자농구가 선수 수급도 좀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FA도 막 이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이적이 많이 힘들잖아요. 보상승나 이런 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하면은 선수풀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너무 좋은 쪽만 생각한 게 아닐까. 네. 예를 들어 분명히 이게 하면은 지금 KBL에서야 당연히 약간 이제 KBL이 거의 선수 수급만 해오는 상태잖아요. 네. 간 선수도 있긴 있지만요. 네. 근데 그거 거의 이제 조금 막 엄청나게 주전급 선수들이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선수 유출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일본 리그나 이런 데서 박지수 음. 돈 20억 주고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박지수 선수가 이런 선수들 A급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좀 막을 것인가. 예, 그런 걱정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이너스적인 예.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걱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20억씩 주고 데려올 수 있는 리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WNBA도 안 그쵸.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수급의 문제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빼앗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그 WKBL 리그가 거의 이제 최고 수준. 그쵸. 연봉은 예, 대우를 받고 예, 있고. 탑이죠. 예. 그리고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뭐 유출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큰 부분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이제 좀 원생 기자랑 좀 다르게 아시아 쿼터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황준철님께서 제육 조지면서 보고 있어요. 네. 제육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렇죠. 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녹화가 끝나면은 중국집에 가죠. 그 짜장면을 조지죠. 예, 저희는 항상 짜장면을 왜 매주 월요일은 짜장면 먹는 날. 그렇죠. 예, 졸업식처럼. 그렇죠. 예, 예, 루틴이 그렇습니다. 생겼습니다. 이런 댓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네. 원세민 기자가 또 이제 댓글 도움이 아닙니까? 아무거나 달라 그랬더니 네. 정말 아무거나 달아줘서 예. 아니,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자, 늑발통 갈통주님께서 네. 리그 최고 캐치앤 슈터, 리그 최고 입담 소유자 나윤정 선수 초대해 주세요. 아, 요거는 저희가 또 비시즌 때 네. 또 이제 우리은행 뭐 KB, 삼성생명 이런 팀들과 이제 콜라보를 한번 해볼 그 그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남아 있죠. 그렇죠. 우리은행 무서워요. 네. 그 팀은 신한은행보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그나마 좀 만만한 나윤정 네. 선수. 그렇죠. 그렇죠. 네. 나윤정 선수 만만할지 안 만만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맨날 댓글 달아주시는 그 정예림 선수 초대해달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경기장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 예. 찾아오셔가지고 왜 안 불러주냐. 네. 좀 불러달라.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정예림 선수의 팬인데 네. 제가 항상 정예림 선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눈빛이 맑으니까 그 맑은데 막 웃으면서 스틸하고 그러니까 제가 네. 막 그때 맑은 눈의 광인이다 막 아, 이런 그렇죠. 별명을 지었는데 네. 그런 별명 말고 네. 좀 좋은 별명을 불러달라. 네. 코트의 햇살 이런 거 어떠냐. 네. 코트의 햇살을 한 3번 정도 말씀하고 가셔서 아 코트 햇살. 코트의 햇살 정예림 네. 화이팅입니다. 코트 햇살. 예, 저희가 비시즌 때 한 번 더 단독으로 100번 채워주시면은 아 예. 코트 햇살 좋은데요. 코트 햇살. 코트 햇살 좋은데 좀 뭐랄까. 콧살. 아 콧살. 네, 콧살 정예림. 아 너무 주관적인 어떤 애칭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일단은 제가 코트 햇살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전무 후무님께서 한채진 선수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모험적인 선수 같아요. 훌륭한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건 저희 말
얘기해 주시는 거 같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야, 감사합니다. WKBL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채널 저희밖에 없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채진 선수 롱런하시기 네. 바랍니다. 한채진 선수 좋아요. 맞습니다. 네. 신한은행에서도 사실 이제 그 베테랑 중에 베테랑 오브 베테랑 아닙니까? 네. 탑인데 그때 살짝 수줍어하면서 네. 제가 그 같이 나이 얘기를 하면서 제 동생이에요. 같은 연배, 네. 비슷한 연배, 제 동생이에요. 네. 그때 뭐 그런 이제 나이 드립을 치려고 그랬었는데 거부하는 그런 어떤 순수함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썸썸 옥수수님께서 네. 이게 닉네임부터가 섬섬 옥수도 아니고 네. 썸썸 네. 옥수수 쌈 싸먹어. 네. 성적과는 별개로 네. 가장 프런트에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 팀은 BNK. 역시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네요. 예. BNK 잘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정상호 사무국장 잘하고 약간 계시고. 이제 감독 코치님들이랑 박수 짝짝꿍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예. 서로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딱 가는 게 느껴지는 팀이죠. 그분을 제가 한 20년 봤는데 말이죠. 네. 그분이 이제 BNK 사무국장으로 오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부산 네. 사직구장 뭐 이전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죠. 시설 뭐 좋고요. 네. 뭐 다양한 이벤트를 네. 통해서 지금 그 BNK를 알리는데 아주 열등 공신인데 그 이분의 세밀한 약점은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기자들한테 어필을 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네. 전화가 좀 길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좀 얘기해 줘. 예, 이러고. 그렇죠. 예. 그 베테랑 오브 베테랑. 예. 근데 이분께서 또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잔뼈가 되게 굵으시죠. 그렇죠. 연맹에도 계셨고. 사무국장계의 한채진이다. 예. 네. 맞습니다. WKB 연맹에도 계셨고 심판 자격증도 있으시면서 네. 뭐 그 KB 스타즈 코치도 프런트에서, 했었죠. 예, 막 코치도 있었고, 했었죠. 예, 예, 진짜 정덕화 감독님과. 운동도 잘하고 뭐 등산, 골프, 농구, 뭐 야구 뭐 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 자기 예. 자랑을 좀 계속 섞어요. 생색도 잘 내고 생색 좀 내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예. BNK 잘하고 있고요. 예. 뭐 삼성생명도 잘하고 지금 이제 저는 6개 구단 프런트가 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각 그 팀의 어떤 색깔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지금 프런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단장님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뭐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제가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무국장님들 얘기 장점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 쭉 읽고 싶은데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은 자기 팀 저희 사무국장님 어때요? 이렇게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얘기를 해요. 그 좀 얘기를 예.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지금 기본적으로 프런트에 대한 지원이 거의 만렙 수준 아닙니까? 그쵸. 지금 여자농구. 그래서 다 열심히 뛰시죠. 예. 이 부분은 칭찬할 부분 칭찬해야죠. 예. 저희가 뭐 비판만 합니까? 예. 칭찬할 부분 칭찬해야죠. 하나원 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오셨죠. 네.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냐면은 축구 쪽에 계셨어요. 네. 이랜드. 네. 그 이랜드 축구단이 처음 생길 때 그렇죠. 엄청 센스 있는 셔했잖아요. 마케팅이나 이런 게 막 크루즈에서 하고 외국인 감독까지 막 모셔오고 막 마케팅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는데 그때 개국 공신입니다. 예, 그때 개국 멤버. 그리고 그분은 그 저 스포츠 조선에서 네. 제가 그 기자를 할 때 네. 그때 그 뭐 대학생 명의자 이렇게 해서 저를 봤대요. 예. 그렇죠. 진짜 예. 연륜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분이고 그래서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 라고. 방금 조금 네. 정상호 사무국장이 같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생색을 이렇게 원래 예. 나이가 들면 이런 네. 생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 그 받아들이는 상대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네. 이런 거 지적해줘야 됩니다. 예, 제가 옆에서 꼭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KB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예. 네. 사실 KB야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칭찬. 네, 예.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그렇죠. 좋다. 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또 위성호 감독하고 이제 전주훈 코치, 네. 이명 코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정장 사무국장. 정장호 사무국장님은 약간 다른 사무국장님들이랑 조금 결이 다른. 그렇죠. 좀 선이 굵어요. 그렇죠. 예. 왜 굵냐? 야구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야구 네. 선출이죠. 그렇죠. 네. 경북고등학교 나오죠. 예, 그러면서 네. 꼭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은 팔뚝을 갑자기 올리세요. 그렇죠. 요새 다 빠졌어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맞아요. 예. 이승엽 얘기를 꼭 해요. 그렇죠. 그게 또 생색이죠. 네, 이승엽 선배라고. 그 늙은 본인이. 사람들 특유의 어떤 생색. 예. 그러면서 승엽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한마디씩 하시는데 네. 이번에 대한 또 이제 전설적인 일화가 또 네. 있죠. 네. 그게 옛날에 위성호 감독님, 전주현 코치님이 이제 신한은행 네. 코치 시절일 때, 네.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 신한은행이 항상 한참 잘 나갔잖아요. 그때. 네. 그럼 이제 구단에서 딱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네. 신한은행 다 따라해라 우리. 그럼 우리도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분이 신한은행 경기장에 있는 쓰레기통 네. 수까지 이거를 체크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다가
아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현타가 오셨죠. 네. 그래서 네. 이분이 갑자기 생각하신 게 이런 쓰레기통 이거 세고 있을 바에는 네. 그래 하면서 작성하셨던 게 사직서. 사직서를 썼어요. 갑자기 네. 난데없이 왜 네. 사직서를 썼냐? 사직서를 쓰고 가슴에 품고 이성훈 감독님을 미팅을 합니다. 전주현 코치 이성훈 감독님. 저희 팀 감독으로 와주세요. 그렇죠. 예. 네. 쓰레기통 세고 있어서 뭐 하냐? 화장실 개수해서 뭐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셔오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사직서를 딱 내면서 저 안 그러면 사직합니다. 네. 예. 그만둡니다. 옷 벗습니다. 와주세요. 삼고초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우리은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강이었던 시발점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발점 이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시발점이다. 네. 그러면서 이 사직서 이게 통하네. 그러면서 선수들 FA 네. 김정은, 네. 박혜진 네. 다 FA 할 때 이제 사실 네. 나 네. 그만둔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처음에 약해져가지고 네. 왜 그러세요? 사인할게요. 이렇게 했다가 2차 FA 때도 나 그만둔다.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해져가지고 약발이 좀 떨어졌죠. 예, 이제 약발이 예. 떨어졌다고 이제 뭐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구단 지금 우리가 언급 안 한 데가 다 했죠. 예. 6개 구단 지금 프런트 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네. 신한은행 사무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렇죠. 새로 오셨죠. 예, 이분도 뭐 신한은행 팬분들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신한은행 내부 최근에 행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드래프트부터 해가지고 올스타전 굉장히 뭐 좀 달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게 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시도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네.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그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엄청 빵빵하다는 맞습니다.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BNK 잘하고 있지만 다른 구단들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13승 9패로 2위고요. 주간 성적 신한은행한테 69대 76으로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BNK가 지금 13승 9패 2위인데 좀 불안합니다, 살짝. 네, 지난주에 2위 거의 뭐 선 그었다. 네. 예, 거의 뭐 확실시 됐다. 섬이다. 그랬는데 바로 지금 지면서 우리들의 설레발이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 농알몬 만들었습니다. 네, 네. BNK가 지금 신한은행에 패했다는 건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승차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예. 지금 뭐 한 경기차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BNK는 지금 잔여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BNK가 잔여 경기가 어차피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거 정해져 있고 거의 사실상 2위, 3위, 4위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고 느낌이 2위, 3위 중에 하나 하지 않냐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 네. 컨디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BNK가 올 시즌 홈에서 8승 3패 그렇죠. 원정에서 5승 6패입니다. 근데 2등을 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2위를 해야 되는데 PO에서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냐? 용인 아니면은 뭐 인천을 가게 되는데 신한은행도 원정에서 4승 6패, 삼성생명도 원정에서 6승 7패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홈 어드밴티지를 좀 노려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독님이랑 구단도 실제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BNK가 지금 아직 이제 2위 자리를 좀 확정 지은 상태에서 뭔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 일단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만약에 BNK가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삼성생명이 좀 약세이긴 해요. 네. 뭐 4위까지는 이제 거의 결정됐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긴 한데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엉켜서 만약 BNK가 4위로 간다 그러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챔피언 결정전 올라가기 정말 쉽지 않고 네.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이제 원성이자 이게 하신 것처럼 홈과 원정의 어떤 변수 이 부분에서 홈이 BNK는 특히나 좀 더 중요해요. 네. 사직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장훈 사무국장이 사직서 내는 것처럼 사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BNK는 지금 객관적 전력이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볼 때는 2위 각이긴 한데 네. 이게 만약에 정규리그 때 막판에 좀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이 시즌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그나마 조금 핑계거리를 찾자면 이번에 신한은행한테 졌을 때는 선수단 내에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렇죠. 이소희 선수, 한엄지 선수는 이날 그냥 당일날만 운동을 하고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서서히 다시 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김한별과 친한 그렇죠. 김한별 선수 달라졌어요. 아 좋아요. 최근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인데 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는 게 5경기 연속 올리고 있는 게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 가면 좀 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보다는 플레이오프 때 좀 더 힘을 발휘하는 선수고 삼성생명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1등 공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일 수가 있고 지금 정규리그에서 이런 몸 상태라면 플레이오프는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시즌 초중반 때는 좀 본인의 몸을 끌어올리는데 일단 중점을 뒀는데 네. 확실히 이제 중요할 때가 되니까 본인이 나설 때 딱 나선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역시 BNK의 가장 큰 문제는 진한 선수죠. 진한 선수. 예. 진한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좋지 않다가 최근에 좋았다가 다시 다시 또 또. 오락가락해요. 예. 그게 감독님께서는 기술적인 면보다는 확실히 좀 멘탈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진 게 워낙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상대와 수싸움에서 조금 이제 밀리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예. 그 보통 이제 이게 언니발을 제대로 받는 선수들이 있고 네. 그렇죠. 이 언니발이 어떤 경험의 어떤 농축된 그냥 네. 말인데 여자 프로농구에서 그러니까 농구 센스죠. 예. 또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드 앤 리액트. 예. 경기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플레이를 해야 이 팀의 가장 최대 공헌도가 올라갈까. 네. 이게 사실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농구 센스가 떨어지는 선수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맞습니다. 진한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네. 약해요. 피지컬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량했던 최대 효과를 못 발휘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쪽으로 이제 리드 앤 리액트하는 어떤 능력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고 예. 경기 분석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가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면 좀 더 좁혀서는 리드 앤 리액트 말고 그 매치업 상대의 어떤 버릇 특성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파볼 필요가 있어요. 한 그렇죠. 두세 개 팀만 잡으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진한 선수의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독 두드러지는 면이 있죠. 네. 김단비 선수랑 매치업이 되면 좀 약한 면이 있고 그렇죠. 양인영 선수한테도 은근히 좀 약하고 박지수 선수를 만나면 오히려 강해지는. 그렇죠. 예, 박지수 선수 앞에서는 타점도 되게 높게 일부러 잘 쏘더라고요. 더 그런 게 좀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벤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말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네. 그 말리는 그런 이제 멘탈적인 측면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능력에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진한 선수 이거 극복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자, 삼성생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승 10패로 3등이고요. 우리은행 상대로 이겼고 한원큐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삼성생명이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다. 네. 객관적 전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태고 부상자가 너무 많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팀의 중심인 배희연 선수마저 부상으로 지금 뭐 좋지가 않아서 네. 지난 경기 이제 결장도 하고 중간에 나오긴 했었지만 의외의 2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13승 10패 3위 예. 4강 탈락의 어떤 위기를 넘어서 지금 3위 2위까지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삼성생명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음흠. 4강 떨어질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제가 구독자여도 네. 제 말 안 믿을 것 같아요. 저거 기자라는 놈 맞나? 근데 예. 그거는 논리적인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예. 저는 원성희 기자 말이 네.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KB가 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박지수 그렇죠. 선수가 시즌 아웃 전이었고 그렇죠. 예, 삼성생명이 2연승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그 WKBL의 어떤 흐름, 네. 트렌드가 원성희 예. 기자를 버렸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 최대 위기를 구해낸 삼성생명 미래의 듀오 네, 조수아와 이해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수아 미쳤죠 요새. 예, 그 어떤 댓글에서 네. 저희 그 부분을 봤는데 조수아를 그렇게 고평가할 필요가 있으신가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선수에도 좀 믿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 자체가 네. 클래스가 조금 높아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두 가지 문제인데 기능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외곽슛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소심하다는 네,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아직까지 그 이 선수의 어떤 능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발현되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퓨처스 리그였고 네. 거의 MVP 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 기회가 온 건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점슛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 수비로밖에 지금은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네. 동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키아나 스미스, 뭐 윤예빈, 유재현, 신이슬. 그러니까 경험치를 강제적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다른 팀에 갔다면 이 선수가 그래서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뭐 기복이 이렇게 있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단축이 됐을 텐데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안 된 상태였다가 지금은
대부분 다 지금 부상당하면서 조수아가 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좀 그 과도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좀 개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계속 기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만약 삼성생명이 플레이오프 가서 뭐 조수아가 거기에서 뭔가 또 이렇게 경험치를 얻는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 이해란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불안하긴 하고 동 포지션에 뭐 배혜원 선수도 있고 김단비도 있고 뭐 강유림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지금 배혜원 선수가 좀 나가면서 이해란 선수가 지금 주력으로 네. 기용이 되고 있는데 두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큐전에 뭐 조수아 선수가 더블 더블했고 우리은행전에서도 더블 더블을 했고요. 네. 특히 스틸이 기가 막힙니다. 윤예빈의 후계자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들고. 그러면서 저는 근데 이 단신 가드가 리바운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잡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라든가 예. 순간적인 어떤 스피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 약간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소희 그러니까 BNK를 만나면 이소희 수비를 조수아가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수아가 이소희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운동 능력이나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능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물론 이제 기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삼성생명이 주력들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다. 그리고 뭐 탈락의 위기다 그랬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강해질 수 있는 네. 어떤 그 변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4강 진출팀이 윤곽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4강 탈락 가능성이 높았던 선수들이 2연승하면서 사회권이 정리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우리은행은 지금 매직 넘버가 2이고 네. 이제 7경기에서 2승만 다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우승을 합니다. BNK 경기 결과에 따라 네. 계속 줄어들 수도 있고 계속 줄어들 수 있고 예. 지금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BNK전 4전 전승이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동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BNK가 신한은행은 자녀 8경기 남았고요. 삼성생명 KB가 7경기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승차가 지금 4위권과 4.5게임 차 KB에 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다 가려졌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 삼성생명이 사실 박지수 선수가 시즌 아웃 된 것과 별개로 삼성생명이 이번 주에 우리은행 하나원큐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지 못했다면은 네. 박지수 선수 시즌 아웃과 별개로 그냥 이거 계속 이어져 갔을 텐데 그렇죠. 삼성생명이 스스로 쟁취해낸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원큐가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는도 그렇죠. 우리는 최근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하나원큐가 사실 이제 KB하고 연장 혈투 끝에 승리 갖다 거두면서 이날 경기 좀 많이 이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랬는데 의외로 졌어요. 네. 그것도 완패를 했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예. 말씀하세요. 하나원큐로 바로 이제 가보죠. 예. 3승 20패로 6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KB를 상대로 이겼어요. 정말 네. 기분 좋게 이겼습니다. 연장 혈투 끝에 이겼고 삼성생명한테는 졌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은 진짜 하나원큐가 시즌 첫 연승을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게 저는 럭키도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수가 끝까지 코트에 있었다면 네. 아마 접전 끝에 KB가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근데 박지수 선수가 중간에 나갔다. 근데 그 이전에 박지수를 이제 제어하는 모습들이 예전에 하나원큐는 좀 달랐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바로 더블팀을 들어가면서 박지수의 위력을 최대한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선수, 예. 그러니까 박지수는 워낙 패싱 능력이 좋기 때문에 네. 나머지 선수의 3점이 터져버리면 하나원큐 수비가 무너지는 부분인데 네. 이 로테이션도 순간적인 어떤 약점들이 있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하나원큐가 좀 변화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원큐 측면에서 보자면 첫 번째 수비는 그렇고요. 공격에서는 양인영이 지금 솔직히 전반 요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전반에 좀 잘하다가 예. 후반에 좀 그랬는데 네. 꾸준히 이게 잘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지영 선수하고 정예림 선수인데 하나원큐가 최근에 보면 베스트 5를 신지연, 양인영 고정해 놓고 나머지 3명도 고정을 시켜놔요. 그렇죠. 그게 김지영, 정예림, 예. 김혜진인데 네. 뭐 김혜진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김지영과 정예림이 신지연의 어떤 부담감을 많이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양인영과의 어떤 그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원큐 공격 루트의 다양함을 이끌고 있다. 이 부분이 KB전에서 굉장히 좀 잘 나왔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예진 선수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사실 팬분들이 봤을 때는 기록지에 찍히는 것도 없고 슛도 많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아니 김예진 선수 대체 왜 쓰냐 했는데 항상 지도자들한테 고평가되는 선수예요. 김예진 맞아요. 선수는 일단 버티는 수비나 이런 게 어느 포지션을 맡아도 되고 항상 끈덕지게 상대 에이스 스토퍼로 맡겨도 그렇죠. 막 기록이나 이런 걸로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든 상대를 좀 귀찮게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거에 수비가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네.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기록지에도 나타나고 있죠. 스틸 제가 알기로 지금 스틸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진 선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후반기 들어서 슈팅도 갑자기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인터뷰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KB 스타일을 잡을 때는 박지수 선수에 대한 더블팀을 들어가는데 더블팀이 다른 팀과 좀 어떻게 다르냐. 근데 김은혜 위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이거 한원규는 볼 때 그냥 젊은 선수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붙어. 옆에 누가 뭐 약속 이런 일단 붙고 나서 나머지 선수들이 로테이션. 예, 그게 이제 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 김노한 감독이 예. 로테이션을 좀 꼬아버리게 되면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돌아가겠죠. 그쵸. 예. 정리하는 선수도 있으니까. 근데 코트에서 정신없는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네. 신예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걸 이제 정돈시켜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겨요. 헷갈리죠. 예. 그래서 김도환 감독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들어가고 일단 네. 타이밍을 뭐 1, 2, 3가 있지 네. 않습니까? 1, 2, 3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볼이 들어오기 직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볼을 잡은 바로. 네. 두 번째는 볼을 잡은 뒤에 드리블을 칠 때. 네. 세 번째는 볼을 잡고 드리블을 치고 슛이 올라갈 때. 뭐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원큐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볼을 잡자마자 바로 가요. 그냥. 네. 그냥 심플하게 그걸로 통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통일해 놓고 거기에서 활동력이 워낙 좋으니까 네. 나머지 빈자리를 그냥 막는 그렇죠. 거죠. 젊으니까. 네. 예. 그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약점도 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희슬이 네. 박지수와 같은 이제 사이드 예. 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들어왔는데 강희슬 선수 마크맨이 바로 들어갔다가 박지수 선수 바로 빼주니까 거기서 네. 이제 맞는 장면이 있었었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약점들은 있지만 그렇게 경험치를 쌓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로테이션 수비도 좀 더 공부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보고 있으면 확실히 네. 감독님도 바뀌고 그랬는지 네. 다른 팀과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김예진 선수 칭찬을 예. 많이 해줬는데 이 윙맨 자원들 정예림이나 김예진이 수비에서 어떤 블로커 역할, 그러니까 수비가 구멍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은 좀 부정확할 수 있죠. 네. 그 상태에서 견고하게 뭔가 수비의 벽을 쳐주니까 네. 수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팀이 공격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네. 이거는 미래가 좀 밝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날 특히 KB전 승리는 제가 봤을 때 한화 근 몇 년간 베스트 3 안에 드는 경기 아닌가. 맞아요. 첫 번째 중에 하나 같이 드는 경기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윤재 감독님 계셨을 때 우리은행을 버저비터로 잡았던 그렇죠. 그 경기랑 그 다음이랑 저는 이 경기가 가장 좀 극적이잖아요. 에이스의 딥3 두 방에 그렇죠. 이제 미래의 를 책임질 코트의 햇살, 정예림 선수의 버저비터에 김예진 선수 오반칙 퇴장된 줄 알았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한 목숨을 잃고 더 해가지고 한 목숨 더 살아 돌아오고 그렇죠. 부활하고 관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렇죠. 버저비터도 이렇게 딱 던졌는데 그거 시간이 지나는 줄 알았는데 0점 몇 초 해가지고 손가락 끝까지 그렇죠. 막아가지고 예. 약간 예. 진짜 요만큼 팬들한테 차이 정말 깻잎 한 장.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연장에서는 사쿼터까지 조용했던 김혜나 선수가 갑자기 하드캐리하고 그렇죠. 약간 진짜 모든 선수들이 진짜 다 제 목소리 해준 경기라서 뭐 굉장히 좋았고 시즌 치르다 보면 이런 경기도 있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신전 선수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 그렇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예. 이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볼 운반을 신전 선수가 하지 않아요. 김지영이나 김혜나나 뭐 정예림은 좀 이제 빈도가 좀 낮긴 하지만 네. 이 두 선수가 가지고 가는 것까지 하고 신지현이 2대1을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일단 사이드에서 출발을 해요. 네. 사이드 출발을 하면서 김지영이 먼저 2대1 공격을 하고 이 김동완 감독 작전에 나오는데 하고 거기에서 여의치 않으면 신지현이 나와서 핸드오프 플레이 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심플하면서 신지현 선수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골 결정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네. 사실 포트랜드 NBA에서 많이 쓰는 방식. 예. 뭐 릴라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볼 핸들러는 다른 선수들이 하고 거기에서 임팩트 있게 딱 해야 될 때 딱 나와가지고 볼 핸들링을 잡고 뭔가 하는 이제 네.
그런 방식을 갖다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지영 선수의 어떤 그 뭐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미드레인지 쪽에서 김지영이나 정예림의 문제는 이제 3점 슛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예림의 핫존은 제가 볼 때는 미드레인지 쪽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가 예. 이 부분을 좋아할 뿐더러 적중률이 꽤 높아요. 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받고 그냥 가는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순간적인 위브 액션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위브 액션으로 핸드오프 플레이를 딱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거기서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구조 이 부분은 이런 틀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원큐의 어떤 슈팅 효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 잘 살려야 된다. 앞으로도 예. 봐야 될 어떤 포인트다. 김지영도 그렇고 정예림도 그렇고. 정예림 선수 아까 말씀해주신 그 45도 쪽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위브 액션을 할 때 45도에서 갑자기 냅다 커디네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코리컷이라고 하는데 그 장면 하나는 그거는 진짜 더블 KBL에서 정예림 선수가 탑이다. 그렇죠. 거기서 핸드볼을 받아서 미드레인지로 올라가기도 하고 안으로 냅다 커디네해 가지고 그렇죠. 바로 골대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속도도 좋고 그 타이밍도 굉장히 잘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그 거기에서 저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인영 선수가 굉장히 좀 미끼 역할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양인영 선수 2대1을 하면서 뭐 롤도 하고 팝도 하는데 이게 팝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비율이 조금 적기는 한데 네. 그게 조직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팝을 한 상태에서 양인영 선수의 어떤 그 미드 점퍼가 굉장히 좋은 선수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런 공격까지 옵션까지 좀 가세를 시킨다면 하나원큐가 지금 이제 베스트 5 윤곽 드러났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정적이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느낌도 하나원큐가 드디어 이제 뭔가 좀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경기가 되죠 이제. 네. 예. 그래서 삼성생명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예. KB를 잡은 여선을 모아서 삼성생명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재능농구에 좀 밀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원큐의 냉정한 현실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세를 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틀은 마련이 됐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 8승 15패로 5등이고요. 하나원큐한테 지고 우리은행한테도 지면서 사실상 냉정히 말해서 이번 주로 네, 2연패를 하면서 조금 이제 4강은 좀 어려워졌죠. 많이 멀어졌죠. 예, 박지수 선수까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박지수 선수 시즌 아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를 조금 더 구단이랑 좀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알아왔는데 하나원큐전에서 일단 블록슛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 손가락이 원래 박지수 선수가 그쪽에 이제 원래 부상이 있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원래 약했던 부위에 그 측면 인대가 뭐 없었다 그랬나 이랬는데 측면 인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저 손상이 되면서 그래도 확실한 체크를 해야 되니까 병원을 세 군데나 돌아다녔대요. 근데 세 군데나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소견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이제 이번 주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소 4주 아웃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가게 된다면은 복귀를 할 수도 무리를 한다면 복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가능성도 냉정히 말해서 어렵기도 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박지수 선수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박지수 선수는 올 시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반면에 이제 KB는 또 좋은 부분이 이제 허연 선수가 지금 네. 공격을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박지수 선수 없을 때와 지금 박지수 선수 없을 때의 허연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달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원큐전이 끝나고 나서 허연 선수랑 이제 잠깐 경기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수 언니가 없었을 때 워낙 본인한테도 좀 실망을 했다. 예, 주위에서 하던 얘기,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박지수 선수 없을 때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본인도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초반에 그 개막전 때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잘 안 풀리고 팀도 잘 안 풀리고 하면서 본인도 좀 자신감을 잃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인의 기대치에도 부응을 못했는데 이제는 지수언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회 없이 좀 하고 싶다. 지수언니가 있든 없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은행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20점, 6리바운드, 5어시스트, 자유투 11개를 다 넣었고 그 다음 경기 우리은행전에서도 14점, 5리바운드, 9어시스트, 3스틸 예, 이러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어떤 거냐면은 상대 뭐 이하은 선수나 이번에 우리은행전에서도 막 고아라 선수 같은 이제 본인의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는 미스매치가 발생해도 옆에 민정 언니, 이슬 언니 있으면은
선패스 마인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스매치 오케이 잘 걸렸어 무조건 리만 봅니다. 아 좋아요. 예, 돌진해요. 예, 그러면서 두 경기에서 자유투 12개 얻어내면서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KB는 박지수 선수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이 분명 공각이 있지만 네. 거기에 허연 선수 지분이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허연 선수의 어떤 아이솔레이션도 있고 거기에서 뭐 비율이 높진 않지만 2대 공격 탄단 말이죠. 네. 근데 박지수 선수가 없었을 때 허연 선수는 이제 또 다른 게 뭐 어떤 부분이 이제는 자기가 핵심 주전 포인트 가드이자 핵심 코어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예. 강희슬, 김민정이 있지만 강희슬, 김민정이 할 수 없는 볼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자기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이제 지난주에 박지현 선수가 야투율 좀 떨어졌었는데 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박지현 선수가 언니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는 것 언니들과 함께 뭐 가려고 그런 것보다 자기만의 어떤 영역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허연 선수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걸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B가 만약에 지금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4강이 쉽지는 않지만 허연 선수가 이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내년에 굉장히 더 무서워지는 팀이 되고 뭐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신한은행 뭐 BNK라든가 이런 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틀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출발점은 허연 선수에 있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우리은행전 상대로 양지수 선수 같은 이제 엄석희 선수도 모처럼 나왔고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을 조금 더 이제 기용을 더 많이 하면서 다음 시즌 데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KB가 뭐 우리은행전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네. 않고 강희수 선수 중심, 그 허연 선수 중심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김한수 감독은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고 지금 엄서희나 양지수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는데 이 선수들의 어떤 경쟁력도 조금씩 올라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으니까 역시 이제 KB는 목표가 확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시스템은 정확하고 많은 이제 악재들이 있었지만 네. 이제 그렇게 간다면은 뭐 내년 시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2승 10패로 4등이고요. 우리은행 상대로 이겼고 BNK 상대로도 이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4위인데 네. 2위를 넘보고 있고 현 시점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좋아진 게 뭘까 하고 유심히 찾아보니까 기록지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나오는 선수들이 사실 전반기만 해도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게 농구를 잘하면서도 뭘까 하면서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이 선수 나왔다가 저 선수 나왔다가 교체가 가장 많은 팀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2연승을 하면서 확실히 후반기대로 달라진 모습이 조금 로테이션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이 정립이 됐어요. 네. 정립이 됐는데 후반기에 보면 이제 주요 로테이션은 7명에서 8명 정도입니다. 네. 김소니아, 김진영, 한채진 이 경우는 30분 이상 쭉 가요. 네. 이 선수들이 코어로 가면서 구슬이랑 김아름 선수가 20분 정도 뛰면서 이제 교체가 되는데 김아름은 스윙맨 로테이션. 뭐 김소니아나 김진영 선수, 한채진 이 선수들이랑 로테이션을 하고 그렇죠. 구슬 선수는 놀랍게도 빅맨으로 보고 있어요. 빅맨으로 보면서 약간 김태현 선수도 같이 교체되고 변소정 선수도 좀 빠른 빅맨을 막아야 될 때는 변소정 선수가 들어가고 약간 덩어리 묵직한 센터가 필요할 때는 김태현 선수랑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선수들도 조금 내가 언제 나가고 내가 언제 빠지고 내가 감독님이 언제 날 부르겠구나 이게 정립이 되면서 시너지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구단장 감독이 이제 원래 철저하게 준비를 좀 많이 하는 네. 감독이고 상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요 선수를 쓰는 느낌이 좀 달랐어요. 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로테이션 굉장히 많이 돌리고. 근데 그게 이제 테스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김소니나 김지영 선수가 그렇죠. 가세한 지 뭐 5시즌 가세를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 못하는지에 대해서 속아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야 좀 더 효율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 8인 로테이션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롤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지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이나 전술 또는 승부처에서의 그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득점왕 김소니아 선수 득점왕이 서서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연승 기간 동안에 네. 25득점, 31득점. 야, 뭐 슈퍼에이스 모드예요. 그러면서 우리은행전에서는 25점을 기록했잖아요. 네. 25점 12리바운드 기록하면서 턴오버가 0개였습니다. 완벽하네. 이 선수가 사실은
출력에 비해서 턴오버가 좀 있고 그렇죠. 뭐 수비 약점이 조금 있는 그런 선수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막아낸다면 이제 에이스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27득점으로 평균 득점이 1위인데 네. 2위 김단비 선수랑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소희 선수는 조금 멀어졌고 이제 네. 배혜연 선수도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점 더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김소냐 밀어주십니까? 하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뭐 밀어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득점왕이 나오면 당연히 상징성도 있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팀의 성적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다. 예 이렇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로테이션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김소니아 선수의 어떤 그 움직임의 효율성, 네. 그 슈팅의 효율성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김소니아의 어떤 그 득점 효율 이렇게 높아지고 득점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배경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변화가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신한은행의 벤치 구나라 감독 이걸 코치와 김소니아 선수가 좀 멋진 부분은 뭐냐면 올 시즌 쇼앤프루브를 했다. 예, 계속 이제 시즌 초반에 흔들릴 때 우리 아직 조직력을 맞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약간 핑계처럼 들릴 정도로 계속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결국 후반기가 되고 조직력이 맞춰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쇼앤프루브 정말 내가 보여주고 증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프로는 결국은 증명하는 자리인데 예. 이 증명이 늦어질 수 있어요. 늦어졌을 때 그 과정에서 뭐 팬들의 비난, 미디어의 비난 또는 잘 안 되는 어떤 부분, 부상 변수 이런 것들의 어떤 지난한 그런 이제 고비들이 있거든요. 이 고비를 다 뚫어내고 증명을 했을 때 프로는 진짜 프로구나라고 이제 존중을 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신한은행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같은 경우에도 김소니아를 보내고 김단비를 갖다 데리고 왔을 때 예.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런 계산이 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근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될까 그랬을 때 증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증명의 연속이 프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박지수 선수 뭐 지난 시즌 뭐 MVP 파이널 MVP인데 이거 막 빠져가지고 좀 김생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올해 1위부터 4위까지 우리은행 독주 조금 뭐 김생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플레이오프 저는 굉장히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예. 2, 3위 싸움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우리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9승 4패로 여전히 1등입니다. 3경기를 해가지고 패승 거뒀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연패가 처음입니다. 뭐 네. 처음일 수밖에 없는 게 4패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 중에 이번 주에 2패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어요. 네. 뭐 좋지가 않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박혜진, 최희샘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오긴 했는데 네. 박혜진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최희샘 선수는 아예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를 추천하면서 이제 코어 자체가 좀 약간 붕괴된 그런 상태. 거기에 이제 박지현 선수의 어떤 야투가 좋지가 않았었죠. 좋지 예. 않았었는데 KB전에서는 대폭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이번 주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우리은행을 잡을 방법에 대해 정말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리은행을 잡을 방법에 대한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는 조금 나왔다. 실마리가. 그렇죠. 무조건 달려야 된다. 예. 맞아요. 많은 팀들이 좀 실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 KB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청주에서 경기를 할 때 3라운드였나요? 4라운드였나요? 페이스를 어떻게든 낮춰보자. 24초 다 써. 지공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되고 뭐 지역 방어 뭐 어떤 맨투맨 뭐 프레스 상대 팀들이 다 덤벼봤어요. 실험도 해보고 안 돼요. 근데 이겼던 팀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냥 달려들어야 돼요. 무조건. 너가 지치냐 내가 지치냐. 너도 죽고 나도 죽어보자. 결과 어떻게 될지 어차피 져.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막 냅둬 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게 유일한 약점이에요. 우리는 예. 뭐 위성 감독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 체력적으로 떨어졌을 때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대우리은행전 네. 플레이오프 때는 많이 뛰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와중에 KB전에서 박지현 선수가 하드캐리를 했어요. 3쿼터에만 혼자 14득점을 몰아치는데 네. 그 경기를 보는데 KB 대 우리은행이 아니고 KB 대 박지현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 경기가 좀 좋았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박지현이 노리고 3점슛을 쏘는 느낌 네. 그리고 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할게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그 이전까지는 박지현 선수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는 코칭 스태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박지현 선수 그러면 초반에 좀 하다가 승부처 되면 숨어버린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날 경기는 그리고 뭔가 본인한테도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지현 선수가 저는 그렇게 세레모니를 많이 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올스타전 이후로. 그러니까 본인도 저희가 저번 주에 박지현 선수를 따로 다룰 만큼 네. 이성 감독님이랑 막 이렇게 이제 막 쓴소리도 듣고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약간 이제 결국 프로는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은 증명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네. 감독님도 그렇고 응어리를 좀 확 줄어내는 한 판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원상 기자 얘기했듯이 우리은행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체력전이죠. 체력전인데 이 박지현 선수가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해보면 그 체력전마저도 의미가 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그 네. 뒤에 이제 김단비나 박혜진이 지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정은도 있고. 예. 근데 여기 이제 행동대장 해야 될 역할이 첫 번째가 박지현이고 두 번째가 고아라, 네. 나윤정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들인데 야 이 박지현 선수가 그 여기에서 좀 위력을 가해버린다 그러면 우리은행의 우승 뭐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박지현 선수가 지금 기량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고 있는 것 같는데 어제만 봤을 때는 인터뷰 기량은 쇠퇴했다. 원래 박지현 선수가 예. 그 프로 데뷔 초반에 네. 말을 네. 인터뷰할 때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선수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뭐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히 몰라요. 맞아요. 예, 당황스럽게 했죠. 네, 네. 기자들을. 네, 뭐 이거 박지현 선수 이날 3쿼터 승부처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네. 몰라요. 예, 그러다가 옆에 언니 보면서 뭐라고 하죠? 예, 맞아요. 이런 뭐, 식이었는데 아까 최근에 한 1년간 이렇게 보면 또 말을 이제 또박또박 이제 잘 예. 해요. 예. 잘 했어요. 소감 얘기할 때 그래도 이제 어떤 핵심 내용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또 불렀지 않습니까? 예. 인터뷰 불러가지고 그동안 야투가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네. 좀 잘 됐는데 좀 예. 어떻게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예. 어떤 얘기는 리바운드에 집중을 하자. 음. 그게 이제 득점과 연결된 것 같다. 네. 그래서 1, 2년 전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다시 좀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 예. 야투위로 주시고 말을 빼앗아버린. 예. 약간 이제 점점 또 많이 들어가고 본인 인터뷰 이제 막 괜히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네. 또 책 잡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이 약점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예. 박지현 선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차피 박지현 선수가 감추려고 해도 네. 이성우 감독이나 전정 코치가 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네. 강하게 딱 잘하고 예. 성장하시기만 하면 돼요. 네. 네. 박지현 선수 어떤 활약 정말 진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이 지금 또 주목해야 될 선수 고아라입니다. 예. 고아라 선수가 특히 신한은행전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선수가 예. 에이스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23득점을 몰아넣는데 예. 야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은행 와서 저는 진짜 그런 날이 올까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본인이 팀을 그렇게 이끄는 걸 보면서 와 저렇게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하다 보면 기회가 진짜 다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이 고아라 선수 사실 저희가 이제 이루농구에서는 하나원 큐 있을 때는 좀 막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좀 더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근데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네. 정말 전부 다 할 수 있고 뭔가 기능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안타깝다.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한계인가 우리가 예. 뭐 이렇게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우리은행 하나원 큐가 이제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순위를 받고 이제 고아라 선수를 내줬죠. 네. 그때 사실은 2라운드 순위를 줄 수도 있었는데 유성호 감독이 1라운드 순위를 줬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아라 선수는 그 정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2라운드를 줬을 땐 그냥 2라운드만큼만 할 것 같아. 자신감도 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1라운드 줬다는 거는 너를 중용할 것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팍 박아준 거죠. 예. 그러면서 베테랑에 대한 약간 자존심도 좀 살려주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고아라 선수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고아라 선수가 공격 롤 자체가 사실은 3&D에 가까웠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뭐 박해진 선수가 왔다 갔다 거리고 최희선 선수 그렇게 있을 때 보면 핵심 로테이션 즉 벤치 에이스 네. 역할을 하면서 공격 롤 자체도 코너에서 받는 걸 주로 하긴 하지만 공격이 여의치 않았을 때 자기가 1대1 돌파를 하면서 뭔가를 그렇죠. 이끌어내려고 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는 그 위브 액션을 많이 이제 우리은행이 쓰는데 거기에서 가끔씩 나와서 위브 액션을 쓰면서 자기가 공격 어떤 그 창조성을 이제 발휘를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공격 루트도 좀 많이 역할도 좀 많이 확대가 돼 있구나. 그래서 팀에 좀 녹아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시즌 초반에 고아라 선수가 나올 때는 그 이제 뭐 컷인을 했다가 오라우스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컷인을 했다가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네. 다시 이제 컷인을 하면은 빈자리를 다시 이제 메우러 다시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조금 그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정은 선수한테 다시 자리를 이제 절로 가야지 막 이런 장면도 되게 많이 잡혔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확실히 그 부분이 줄었어요. 맞아요. 예, 휴식기를 몇 번 거치고 나면서 그 부분도 줄어들면서 코너에서 이제 본인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느낌도 있고 지금 뭔가 하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은행에 고아라 선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은행이 사실은 이제 식스맨층이 얇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어떤 특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10분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 선수가 좀 필요한데 고아라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뭐 김단비도 그렇고 박혜진도 그렇고 뭐 김정은, 최희섬 이런 선수들이 이제 로테이션 많이 돌리잖아요. 네. 거기에 고아라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 상대가 이 로테이션 갖다 돌리니까 고아라 수비 공격에서 약간의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이 선수 이제 구멍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좀 만족해 하신다고 인터뷰를 또 하셨고 예. 예, 지금 무릎 부상이 살짝 있는데 고아라 선수와 이제 나윤정 선수는 각각의 어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은행이 사실은 이제 김은선 선수가 굉장히 좀 아까웠잖아요 시즌 예. 부상에서 근데 그 공백을 뭐 고아라나 나윤정 훨씬 뭐랄까 베테랑에다가 경험이 좋고 특성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와서 잘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